안녕하세요. 파이토치로 딥러닝 제대로 배우기 중급편의 파트 1 두 번째 시간 딥러닝 시작하기 중에서 이제 파이토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 중에서 이제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파이토치고요. 텐서플로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텐서플로우에 대한 것은 제가 내년에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파이토치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은 토치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기하스 프레임워크고요. 그래서 비전, 자연어 처리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이 되고 최근에는 그 외에서도 다양하게 연구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파이썬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으나 이제 C++이나 모바일용 인터페이스도 보유 중이고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뭐 우버의 파이로 등이 이제 파이토치로 활용돼서 개발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토치의 특징으로서는 GPU에 대한 호환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있고요. 텐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텐서플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런 것은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그래프 노드들이 이미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진 상태에서 텐서를 흘러보내는 형태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고 구조의 변경이나 수정 등이 좀 유연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토치 서브를 통해서 뭐 배포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뭐 모델 서빙 로깅 평가 등이 유용하고 뭐 SQL 엔드포인트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텐서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잘 제공하고 있는 거고 뭐 다른 뭐 이거 외에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는 장점일 수 있겠으나 뭐 파이토치만의 장점이다라고는 사실은 좀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특징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모델 분산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토치만의 특징은 아닌 거고요. 네, 라이브러리가 좀 다양하다. 이거는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다루는 다양한 데이터 셋이나 모델, 로스 함수 등이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연구 목적에서는 너무나도 잘 활용되고 있는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입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파이토치 사이트,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파이토치 공식 사이트는 구글에다가 이제 파이토치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본인 환경에 맞는 그 OS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뭐 리눅스, 맥, 윈도우 이렇게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거기서 어떤 패키지로 설치하신지 결정하신 다음에 랭귀지는 파이썬으로 할 건지 뭐 C++ 자바 기반인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GPU를 사용하실 것인지 CPU를 사용하실 건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맨드로도 이렇게 좀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실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패키지도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 강좌의 목적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로컬하게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습 환경을 별도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실습 환경은 일단 콜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건데요. 콜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웹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연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구글이 만든 서비스고요. 별도의 개발 환경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또한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가 쉽고 GPU나 TPU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무료라고 하는 것은 최대 12시간까지 무료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자가 프로라든지 뭐 다른 사용자들이 많아서 GPU 리소스를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 그 무료 사용자들은 GPU나 TPU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를 사용하기 좀 좋은 환경이기도 해서 저는 이 환경을 사용할 거고요. 현재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연구나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 케러스, 매플랍, 뭐 사이킨런, 판다스 등 다양한 도구가 미리 설치되어 있어서
네, 그런 것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구글 계정이 필요하시니까 제 강좌 이제 곧 이어서 제가 실습도 진행할 건데요. 그 실습 진행하시기 전에 꼭 구글 계정 없으신 분들은 만드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콜앱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원리 설명드리면 웹 브라우저 자체를 통해서 이제 UI 사용자들은 여기를 이제 UI라고 사용자들은 이 웹 브라우저 UI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어떤 명령을 치게 되면은 이제 구글의 콜앱 서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서버 내에서 가상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런타임이 실행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여기 뒷부분을 전혀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앱 리서치다 구글에서 뭐 노트북 이렇게 이쪽에 접속을 하시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콜앱, 구글 콜앱 이렇게 치시면은 그 접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화면이 뜨실 수 있어요. 또는 이런 화면이 안 뜨더라도 바로 이 옆에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화면으로 오신 경우에는 요 새 노트라고 하는 버튼 통해서 노트를 새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오른쪽 화면과 같이 그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부분이 지금 파일명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일명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하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구글 드라이브 안에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요 파일명을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파일명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여기 뭐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와 텍스트를 셀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콜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기보다는 특징으로서 이 셀을 통해서 어떤 명령어라든지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드 셀이고 텍스트 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해서 추가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파이썬 코딩 방식이랑 동일하고요. 각 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실행될 단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뭉태기가 한 번 그러니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요 한 뭉태기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행 이후에는 메모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셀을 시작할 시에 영향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에 대한 시작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해서 지금 실행이 됐을 건데 여기서 다시 뭐 2번을 실행한다고 한다면은 요 안에 있는 변수들에 대한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험을 통해서 이 실습할 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코드를 셀을 입력하고 나면 요 밑에 코드랑 텍스트 셀을 추가할 건지 이런 버튼들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셀을 위로 올려주는 거. 이건 마지막 셀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 뭐 중간 셀 같은 경우는 내릴 수도 있게 되고요. 뭐 링크를 추가하거나 어떤 그 코멘트를 달 수 있게 메모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나 뭐 지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셀에 대한 시행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텍스트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석의 효과적인 시력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이나 정리에 굉장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막다운 방식으로, 문법으로 이제 이 글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자동 목차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텍스트 셀은 이용하시는데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GPU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런타임 버튼이 있어요. 런타임 버튼 누르시고
런타임 유형 변경해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이렇게 딱 변경을 해주시면은 GPU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GPU는 최대 12시간 실행을 지원하고요. 이게 언제 리셋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한 달에 12시간인 건지 하루에 12시간인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12시간 지원해 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안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CNN이나 RNN 같은 것들을 학습할 때 또는 뭐 어떤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이런 것들을 쓰면 이렇게 GPU를 해놓고 쓰셔야 될 텐데, 정말 간단한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처리만 하는데 이 GPU를 놓고 할당해서 쓰시면은 요 시간이 깎이니까 좀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GPU 쓰는 거 무료고요. 그래서 런타임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명령어 실행도 가능합니다. 가끔 가다가 원하는 패키지가 없는 경우에 이제 이 명령어를 통해서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리눅스 명령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좀 예시로 들려드렸는데, 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느낌표를 붙여서 리눅스에서 터미널과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다만 cd 명령어만 요 퍼센티지를 가지고 쓴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장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그 실제 콜앱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여기 제 계정 로그인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다가 콜앱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그럼 구글 창에서 다시 콜앱이라고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최근에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제가 강의자로 쓰려고 했던 것들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서 새 노트 누르시면은 새 노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새 노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일단 저는 미리 조금 만들어 놓은 그 형식을 가지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요거 파일명 수정하실 때 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파일명이 여기서도 바뀔 수 있다는 점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창은 제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 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셀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셀 어떻게 추가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텍스트 셀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우는 버튼이고요. 미러링도 되고 뭐 복제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네요. 하나씩 이렇게 올려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제 샵 같은 경우에는 대제목, 샵샵하면 이제 중제목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목차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목차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찾아서 대체 텍스트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 유형을 좀 볼 수 있고요. 현재는 또 변수 설정한 게 없고, 그다음에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일 탐색, 시스템에 대한 파일 탐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지금 방금 연결이 됐죠.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연결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결을 런텀 연결 해제를 하고요. 일단은 네. 그래서 런타임 연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눌러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스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호스팅된 런타임에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로컬 연결도 가능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냥 여기 다시 연결 눌러서 할당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화를 하고 있고 연결이 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 그 파일의 목록들을 볼 수 있는 특징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런타임에서 GPU 바꾸는 것은 이거 눌러주시고요. 런타임 유형 변경에 이제 난이냐, 뭐 GPU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마 다 썼는데, 네, 네. 다시 리셋이 됐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게 확인됐고, 이번에서는 제가 런타임에서 GPU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난으로 해서, 네, 저장을 다시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PU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간단한 문장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린트, 헬로 월드, 이거, 네, 종료할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문장이 출력이 됩니다. 네, 헬로 월드. 그래서 출력 결과는 요 밑에서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산술 연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A는 2로 변수를 두고 B는 3으로 두고요. C는 A 더하기 B 같은 간단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프린트를 해서 C를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콜앱 같은 경우는 이렇게 C를 해도 그 값이 출력이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변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수적 연산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 D 이퀄 C 마이너스 1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실행해보면, 프린트를 안 했군요. 어, 네, 해보면은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게 메모리가 셀이 다르지만 서로 이 한 로컬 안에서 메모리가 같이 쉐어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여기가 5였고 5에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자, 제가 여기서 실행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드 하나 더 추가해서요. 자, 셀을 올리고 자, 이번에는 C를 제가 1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으로 바꾸고 10을 바꿨더니, 자, 여기가 6이 됐죠? 6이 됐고, 이때 B를 출력을 해보면, 아직 마이너스 5죠? 네, 아직 마이너스 5입니다. 그리고 뒤에 밑줄인 것은 D가 선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코드 순서가 3, 5, 6, 7이기 때문에, 요 문법 내에선 D가 선언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리소스 안에서는 이미 D가 선언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밑줄이 있는 상태고, 실제 메모리에는 D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0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실행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셀의 순서가 아니라 요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 실행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왜 안 나왔지? 이 코드의 로직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라고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막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다가 중간에 여기 잘못 클릭하시고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하고 여기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이 7번을 쏙 빼놓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요거 실행을 시키시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실수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실행 순서에 따른 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포랩이라고 하는 걸 칠 거고요. 아이고, 네. 프린트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에다가 네. 여기다가 나이스라고 하는 거 프린트 나이스 프린트 텍스트죠. 나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프린트 텍스트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마지막 코드가 나이스였기 때문에 나이스가 나오는데 이 코드를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누르면 콜앱이 되죠.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때는 텍스트를 콜앱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었는데 뒤에서는 이 텍스트에다 나이스라고 하고 하는 걸 변수를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깜빡하고 요거부터 딱 클릭해버리면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시기 전에. 네. 그리고 자, 명령어 같은 것들 이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etc라고 하는 거에 뭐 issue.net을 하면 이 우분투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뭐 CPU 인포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EROC에 CPU인데요. CPU 인포. 네, 이 CPU 인포 뭐 제온 CPU 보고 뭐 이렇게 정보가 있네요. 그리고 뭐 캣의 메모리 인포. 네, 메모리 인포 같은 거. 이 메모리 지금 몇 할당되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df-h 이런 걸 하면은 현재 파일 시스템 용량 같은 것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명령어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요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뭐 사본으로 저장한다든지 뭐 다운로드를 할 때 PY 파일로 다운로드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파이썬 노트북 형태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런타임 런타임 실행 중단하는 거 있고, 뭐 다시 시작하는 거 있고, 다시 시작하고 모두 하는 거 있고, 연결 해제하고 완전 삭제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런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드웨어를 할당받았는데, 이 런타임이라는 것을 다시 할당받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는 변수들 자체가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예 삭제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다 파일 같은 거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실험을 저희가 저 학습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여기 올렸던 파일 자체도 다 삭제를 합니다. 즉 컴퓨터를 그냥 새로 할당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도 주의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셀 코드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요 마우스 끝에 이제 두게 되면은 셀 끝에 두게 되면은 코드나 텍스트 같은 거 추가하실 수 있고요. 네, 옆에서 쭉쭉쭉쭉 추가하실 수 있고 이걸로 위로 아래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있네요. 네,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랩 환경에서 모든 실험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일단 가입하셔서 구글 없으신 분들 가입하셔서 코랩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